것만으로도 진짜 피부과 가실 비용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게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점점 거기서 또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6개월쯤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다시 좀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주름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저 그거 말고요,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은 원장입니다. 원장님, 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수백만 원짜리 울세라 써바지 받았는데 왜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얼굴이 처지는 건가요? 너무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병원에서 잘못한 건 없는데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처진다라는 거는 사실 얘네들이 작용 시간이 뭔가 울세라든 써마지든 뭔가를 받았잖아요. 에너지가 피부 안에 들어간 건데요. 여기서 얘네들이 피부의 세포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뭔가 자극을 주고 일을 시키고 거기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안쪽에서 재건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보통은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제외하고 실제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통 3주 정도로 봐요. 3주에서부터 보통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그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게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유지를 하다가 점점 거기서 또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빨리 느끼시는 분들은 6개월쯤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다시 좀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비교를 해보시면요, 받기 전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내가 처졌다라고 다시 느꼈을 때도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그 전보다는 좋아진 상태지만 직후부터 한 3개월까지 좋아진 상태보다는 다시 조금 이제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다시 느껴지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노화의 근본 원인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우리 얼굴은 왜 처지고 왜 늙는 건가요? 그러게요. 사람이 왜 늙는 걸까요? 얼굴만 늙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전신이 다 늙게 되는데, 얼굴에서만 보자면 사실은 얼굴도 피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 안에 지방 조직, 근육 조직, 그 안에 뼈까지도 다 있는데,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세월의 흐름이 맞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어떤 그 자연성 노화와 함께 또 광노화라고 해서 햇볕에 영향을 받아서 늙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 노화도 전층에서 뼈에서부터 바깥층까지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뼈 골격도 나이가 들면 다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피부층에서 피부가 늙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이저라든지 뭐 시술들을 하게 되지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전반적인 노화를 다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피부과 시술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제가 사실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까도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외인성 노화, 광노화는 좀 막아볼 수가 있잖아요. 제일 간단한 거는 선크림이죠. 선크림 매일 바르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피부과 가실 비용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진짜 병원에 오셨을 때 선크림 하나도 안 바르고 그냥 내추럴한 상태로 오시는 분이랑 그래도 뭔가 내가 피부에 조금 신경을 썼다 하는 분들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확실히 색소가 생기는 양이나 색소의 깊이나 어떤 정도, 종류의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1번은 저는 선크림이라고 꼽고 싶어요. 요즘에 막 얼굴 요가 이런 것들도 좀 있던데 그런 것들은 효과 없나요? 한 가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페이스 요가도 요가인데 평소에 내가 짓는 표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셀카를 찍을 때라든지 뭐 누군가 이렇게 카메라로 나를 찍어줄 때 이렇게 짓는 표정 있죠. 이 표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냥 어디선가 우연히 찍힌 사진, 저 멀리서 내가 찍혔어. 이럴 때 내가 그때 짓고 있는 표정이 진짜 평소에 내가 짓는 표정이거든요. 근데 그 표정이 내 어떤 주름 상태나 얼굴의 노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표정이라든지 뭔가 찌푸린 표정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주름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그 표정을 좀 의식적으로 어떻게 좀 웃는 표정으로 지을 수 있다면은 내려가는 근육의 쓰임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웃상이 될 수가 있고 노화가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처진 사람들은 시술의 도움을 받아서 좀
당장 좀 효과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건데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 그거 말고요.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평소에 일하는 곳이라든지 뭐 가정주부라면은 뭐 부엌에 어느 이렇게 제일 많이 보이는 선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무직인 경우에는 컴퓨터 이런 데다가 스마일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붙여두시거나 작은 손거울 같은 거 하나 붙여두시는 거 너무 좋거든요. 틈날 때 그걸 딱 봤을 때 내가 표정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거울을 묻혀둔 다음에 스마일 스티커 하나 붙여두시면 그게 내가 웃는 표정을 만드는데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좋은 팁이고 많이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팁이기도 해요. 그거 한 몇 개월 정도 하면 좀 도움 될까요? 꾸준해야죠. 몇 개월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항상 짓는 표정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근육을 쓰는지 그쪽이 타이트닝이 되고 단련이 되는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3개월만 하면 됩니다. 뭐 3달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내 표정을 어떻게 지어가면서 내 표정을 만들어갈지랑 관련이 있어요. 한번 저도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웃고 사세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이것도 꾸준히 하면은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좀 직접적으로 좀 바로 즉각적으로 좀 시술 효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것들을 좀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표정이 내 얼굴을 반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얼굴에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들이 있고요. 올려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근육들을 쓰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근육을 인위적으로 못 쓰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로 내려가는 근육들, 이런 데를 인상 쓰는 근육들, 내려가는 근육들을 못 쓰게 잡아주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일단은 웃는 근육들, 올라가는 근육들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는 저는 보톡스부터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톡스 말고도 좀 이렇게 어떤 시술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추천해 주세요. 탄력 강화, 근육 강화할 수 있는 시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깊은 층을 자극할 수 있는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의 중안면이라든지 올라가는 근육층 이런 데를 자극해 줄 수 있는 뭐 자기장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EMS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근육들을 좀 자극해 줄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기, 그리고 리프팅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리프팅 레이저 같은 것도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다양한 방법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시술도 좋지만 또 시술에 또 그런 처짐을 또 예방하는 방법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방법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돈 많이 들여서 병원 와서 시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홈케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 좋은 거 많이 넣어주고 좋은 자극을 많이 넣어줬는데 내가 맨날 술 먹고 늦게 자고 단 거 많이 먹고 불편한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가면 좋은 거 결국은 다 써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일단은 이런 시술 하시고 나면 어쨌든 콜라겐 생성을 많이 도와주려고 이런 시술을 했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고 양질의 단백질 많이 드시고 잠 많이 주무시고 그리고 콜라겐 생성의 마지막 키 역할을 해주는 게 또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있으면 또 많이 드셔라.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고 좀 잔소리 같기는 하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유행하는 시술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즘 유명하던데 이거 한번 받으러 왔어요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딱 그냥 그런 어떤 시술을 뭘 받느냐 뭐 이런 거보다는 노화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리고 내 피부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좋은 걸 받으셨으면 또 그만큼 홈케어 집에서 관리하시는 것도 신경 많이 쓰셔서 그 받으신 시술의 효과도 또 100%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소은 원장이었습니다.